자, 지역류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남반구의 어느 해역에서 마찰층의 최상층과 최하층에서의 해수의 이동 방향과 요속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런 해수 파트 문제에서는 북반구의 상황인지 남반구의 상황인지 위치를 잘 봐두셔야 하고요. 자, 우선 남반구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은 바람에 대해서 해수가 90도 왼쪽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화살표가 마찰층의 최상층과 최하층에서의 이동 방향인데, 자, 기역을 봅시다. 마찰층의 최상층에서의 해수 이동 방향과 유속은 동그라미 기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최상층은 바람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유속이 가장 빨라야 돼요. 지금 기역과 니은의 화살표를 보니까 니은의 유속이 가장 빠른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층의 이동 방향과 유속을 뜻하는 건 니은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선지는 틀렸고, 자, 니은을 보니까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선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니까 바람에 대해서 왼쪽으로 물이 이동해야 되니 니은을 왼쪽에다가 두고 바람이 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북에서 남으로 불어야지 요 니은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화살표가 왼쪽에 위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에크만 수송보다는 지금 얘들아 니은이 최상층이잖아요. 최상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해수면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건 마찰층의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를 평균을 냈을 때가 90도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지만, 최상층인 해수면에서는 45도 기울기만큼만 편향돼서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니은을 왼쪽에다가 두되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은 요렇게 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여기 각도가 45도가 되면서 바람에 대해서 니은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바람의 이름은 출발점의 이름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부는 거 맞습니다. 자, 디귿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남쪽으로 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에크만 수송은 우리 90도 왼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럼 바람에 대해서 90도 왼쪽이니까 요렇게 북동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에크만 수송.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적어도 남쪽은 아니죠. 북쪽이거나 북동쪽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에크만 수송 최상층, 최하층의 방향을 다 따질 수 있는가? 방향이 뭐 45도냐, 90도냐, 45도의 정반대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니까 적도 부근에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아, 그럼 얘도 아마 100% 에크만 수송을 물어보는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역을 보니까 남동무역풍에 의한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남서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쉽다. 그냥 그려주면 되잖아. 남동풍에 대해서는 왼쪽 방향으로 90도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니까 아래쪽인데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가니 남서쪽 맞고요. 자, 니은 갑시다. 해수면의 높이는 B 지점이 A 지점보다 높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얘들아 남동무역풍의 에크만 수송이 위치를 알았으니 그럼 북동무역풍은 어떻게 갈까를 봤을 때, 자, 우선은 북동무역풍에 대해서는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겠죠. 좀 마저 그려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 B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B는 지금 해수가 지금 다 발산하고 있는 거 보이지? 바깥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B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지점이 A 지점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주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B에서 일어나는 게 얘들아 여기가 해수면이 낮잖아. 물이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용승작용이 일어나는 적도 용승이 발생을 합니다. 자, 디귿 갈게요. A와 C 지점에 표층 해류의 이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A와 C가 둘 다 지금 우선 바람의 방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왼쪽, 서쪽으로 가고 있지. 사실 여러분 이 7번 문제의 디귿을 하려면 우리 요거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에서를 사실은 다 따지려면 요 그림대로 수압 경도력 따지고 전향력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결국에는 요 A와 C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무역풍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표층 해류 방향은 같습니다. 그리고 A에서 흐르는 해류가 북적도 해류이고요. C에서 흐르는 해류가 남적도 해류인데 두 해류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7번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있는 문제, 8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북반구의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해수면을 표시하지 않고 나타내었는데 이 해역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동쪽 또는 서쪽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 예상외로 수온 분포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는데 자, 수온 분포를 보니까 여러분 육지 쪽에서의 수온 분포를 조금 볼게요. 자, 육지 쪽에서의 수온 분포를 보니까 조금 여러분 서쪽에서는 온도가 13도, 14도 정도로 높은 데에 비해서 B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8도, 9도 정도 형성되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B 지점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 차가운 물이 심해에서 이렇게 얕은 층으로 해수면 쪽으로 올라오면서 차가운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기역, 용승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지구과학 1에서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연안용승이라고 공부를 했고 이 연안용승 같은 경우도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용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해수면이 낮아서 아까 7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B 지점의 해수면이 낮으니까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연안용승이 일어나는 이유가 해수가 어딘가로 밀리면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여기가 지금 B 지점에 해수면이 낮아야 된다고. 여기 해수면 높이가 낮으니까 물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 용승이라는 걸로. 그래서 에크만 수송은 B에서 A 방향으로 서쪽으로 지금 에크만 수송이 일어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크만 수송이 지금 왼쪽으로 A 방향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북반구인 거 보이죠?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바람 방향이 얘들아 에크만 수송을 오른쪽에 두고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해야겠지. 따라서 바람 방향을 따져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 나오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방향 들어가는 건 X 방향으로 하기로 했지. 아 그러면 에크만 수송을 오른쪽에 두려면 바람은 나와야겠네요. 요게 바람 방향이지. 바람 방향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저 안쪽이 북쪽이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남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남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남풍이 아니라 출발점이 북에서 불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북풍이다 라고 해주어야겠죠. 니은 틀렸고, 자, 디귿 해수면의 높이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은 게 맞지요. B 지점이 해수면이 낮으니까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거였어.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 두 번째에 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생각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4페이지에서 보이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 차에 의해서 지형류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 지형류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우리 두 가지 힘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평 수학 경도력, 수수경이랑
전향력을 무조건 물어보겠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화살표는 A와 B 지점에서 해수의 이동 방향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지형류라고 하는 건 에크만 수송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러면 물이 한쪽으로 밀리니까 해수면에 경사가 발생하죠. 해수면에 경사가 발생하면 수압의 차이가 일어나니까 수평수압 경도력이 생기고 수평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해류가 이동을 하니 모든 이동하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발생한다. 전향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수평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어느 순간에는 또이또이 평형을 이룰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지형류 평형이라고 불러서 씁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기억, 해수면의 높이는 동그라미 기억이 동그라미 니은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등 고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간 이게 높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도, 높이. 자, 높이를 의미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 경사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수평수압 경도력은 고압에서 저압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A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얘들아 A가 지금 원래 지형류라고 하는 건 요 수압선, 요 고도선에 나란하게 지형류는 발생하거든요. 우리 학습지에 등 수압선에 나란하게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란하게 가야 되는데 A랑 B는 아직 나란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즉 지형류 평형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이제 막 물이 이동하기 시작한 상황인데 그럼 얘들아 적어도 수평수압 경도력은 요렇게 A와 비슷한 경향의 방향으로 수평수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따라서 고압에서 저압 방향으로 수평수압 경도력 발생해야 되니까 등 고도선 기역이 조금 더 높은 물기둥이 높은 고압지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니은보다 높다 맞습니다. 자, 니은을 보니까 해수의 유속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A에서 B 그리고 지형류까지 지형류는 등 수압선, 등 고도선의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A보다 B가 좀 더 지형류 방향, 그러니까 지형류의 평형을 이루도록 점점 나란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보이시죠? 즉 A와 B 중에 누가 먼저냐라고 하면 A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 B로 가는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형류가 만들어질수록 유속은 점점 빨라진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빠른 건 A보다는 B에서 지형류에 가까워질수록 유속은 빨라지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느리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고 자, 디귿 봅시다.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평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을 보면 자, 지형류에서는 전향력과 수평수압 경도력이 평형을 180도의 각도를 이뤘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수평수압 경도력은 무조건 고압에서 저압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수압 경도력은 A, B에다가 둘 다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전향력은 이동하는 물체의 90도 직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해류에 맞춰서 전향력은 직각. 전향력은 여기 조금 더 직각으로 만들자 얘들아. 이렇게 직각. 이게 전향력인 거야. 전향력.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수업해서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적용하면 돼. 전향력은 90도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두 개 벌어진 각도, 전향력과 수수경이 이루는 각도를 봤었을 때 누가 더 지금 각도가 커지고 있어? B가 커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당연한 거야. A에서 B에서 지형류를 가기까지 전향력과 수평수압 경도력은 정반대를 이루어야 되잖아. 180도를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루는 각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나와줘야 됩니다. 답은 1번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렇게 하고 넘겨가지고 우리 한번 5페이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의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자, 보니까 그림은 북반구에서 선생님이 북반구, 남반구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수면이 경사진 모습이다. 해수는 밀도가 일정하고 지형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아, 그러면 수수경하고 전향력 나오겠다. 표시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들죠? 자, 기억 봅시다.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 아, 바람은 뭘 만들어낸다? 에크만 수송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은 에크만 수송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물의 기울기를 보니까 지금 왼쪽 서쪽이 여기가 서이고 여기가 동이겠죠? 지금 서쪽이 조금 더 기울기가 이렇게 물기둥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에크만 수송이 동에서 서로 발생했겠구나. 그리고 북반구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니 바람이 요렇게 불어야지. 그래야지만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풍이 아니라 북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니은 봅시다. 지형류 나오네요. 자, 여러분 지형류가 나오면 수수경, 전향력 다 따져줘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수압 경도력은 경사 방향대로이기 때문에 고압에서 저압 방향으로 수수경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향력은 그 반대 방향이었죠. 전향력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러면 지형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에 와야 되니까 우리 한번 저거 지형류 그려보면 얘가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튀어나와야겠다. 그치? 자, 튀어나와야 되니까 저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디귿 갑시다. 델타 X분의 델타 Z가 증가하면 에다가 필기하도록 할게요. 해수면의 기울기입니다. 뭐 아니면 해수면의 경사. 자, 해수면의 경사가 증가하면 지형류에 작용하는 전형력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우리 방금 했어. 지형류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가 있다. 수평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있다. 얘들아 너네 선생님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해수면의 경사는 요 두 가지 힘 중에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그렇지. 수평수압 경도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 해수면의 경사의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수평수압 경도력이 더 세게 작용을 하겠죠. 즉 델타 X분의 델타 Z가 증가하면 경사가 증가하면 수평수압 경도력은 커지겠죠. 그런데 지형류를 이루는 건 지형류와 전향력이 또이또이 같은 값을 이루어야 되잖아. 평형을 이루어야 되잖아. 따라서 수평수압 경도력이 커지면 당연히 전향력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디귿 맞습니다. 해수면의 경사가 커지면 수평수압 경도력도 커지지만 지형류 평형을 이루는 전향력도 커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여기를 잘 해놔야 그 옆에 있는 문제도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10번 문제 갈 건데 제가 요 10번 문제를 수업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요거 제낀다 라는 표정을 저에게 보인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우선은 10번을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잘 푸는 친구들도 한 번만 더 복습한다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린 가와 나는 지형류에 흐르는 자 30도 N과 45도 S 해역의 해수면 경사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선 가와 나를 보니까 가 볼게요. 자, 가는 보니까 30도 N이고요. 나는 45도 S입니다. 자, 기억할게요. 지형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해역은 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니은 선지를 풀 때 수평수압 경도력, 전향력 다 따져가지고 지형류 방향 우리 체크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수평수압 경도력과 전향력 방향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 자, 수평수압 경도력 둘 다 체크해 주시고요. 전향력은 그 반대 방향 체크해 줍니다. 전향력 그 반대 방향.
자, 그런 다음에 지형류 체크하면 얘들아 북반구, 남반구 너무 중요하다. 가그림은 북반구니까 전향력이 지형류에 대해서 흐르는 물체에 대해서 오른쪽에 와야겠죠? 그러니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야. 서동, 안쪽에 북쪽, 바깥쪽에 남쪽. 따라서 서동, 안쪽이 북쪽, 바깥쪽이 남쪽인 거야. 따라서 가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나그림을 봐보면은 나그림은 S 남반구네요. 자, 남반구니까 전향력이 왼쪽에 오게 되면서 지형류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쪽 남쪽, 안쪽이 북쪽. 즉 남에서 북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기억,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건 가가 맞습니다. 자, 니은 갈게요. 지역류의 유속은 가의 해역이 나의 해역의 4배이다. 제발 외워라.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자, 니은 가자. 자, 니은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유속, V값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가장 좋은 방법은 수평수학 경도력 공식과 전향력 공식을 외워두고 두 개를 는으로 두고 V값을 도출해라 라고 했는데 뭐 외우면 더 좋기는 해요. 자, V는 2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와 나를 따져볼 건데요. 여러분 여튼간 이거는 비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상수는 제거하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가에도 2오메가 사인 세타, 나에도 2오메가 사인 세타 붙는데 2와 오메가는 자전속도거든요. 자전속도는 여튼간 정해져 있잖아. 고정값이잖아. 상수지. 그러니까 2오메가 필요 없다고. 중력도 24시간 365일 동일하잖아. 따라서 중력도 상수니까 우리 따지지 말자고. 제거하자고. 자, 그럼 사인 세타와 델타 x분의 델타 z만 따져주면 되는데 자, 그럼 가부터 가보면 사인 세타가 세타 값이 지금 30도인 거 보이지? 자, 그러니까 2분의 1 들어가야 되고 G를 얘들아 우리가 없앴잖아. 그러니까 G 없앴으니까 여기를 1로 두자. 자, 그리고 델타 X는 좌우간의 길이인데요. 좌우간의 길이가 L입니다. L. 근데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는 뭐 L 다 갖다 뒀는데 결국 이건 L이고 얘는 2L이지.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문자가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제껴주자고. 너네 미적분도 하는 애들인데 우리는 불필요한 문자 제거해도 되잖아. L을 1로 1L이니까 상수만 우리 살리자. 자, 그 다음에 2Z. 여기는 Z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자 제거하고 2만 갖다 두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의 역수 취하고 2 곱해주니까 4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그림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그림 같은 경우에는 45도 S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지금 보니까 2L, 2. 그 다음에 위에는 Z니까 1 들어가야겠지. 자,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의 역수 취해주니까 루트 2분의 2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루트 2분의 1 되겠지. 자, 4랑 루트 2분의 1 뭐 여러분들 계산해보셔도 되는데 니은은 딱 봐도 틀렸어요. 4배이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4배가 아니라 선생님 생각에는 4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루트 2에다가 4 루트 2 곱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 루트 2배이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디귿 갑니다. 이게 처음에 풀 때만 어렵지 연습을 하면 쉽게 나와요. 자, 디귿 가자. 나 이거 지울게. 나 니은 지운다. 니네 알아서 정지해서 봐. 디귿. 자, 디귿의 전향력의 크기 나오는데 전향력의 크기 공식 쓰자. 2v 오메가 사인 세타지.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의 역과 나의 역에서 4배이다. 자, 그럼 가나 구해. 그 남자친구들은 좀 막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찌끄리듯이 쓰지 말고 예쁘게 정리하면서 써봐. 예쁘게 정리하면서 쓰면 실수 없이 할 수 있어. 자, 우선은 전향력의 크기를 봤었을 때 여기서도 상수 제거하자고. 2 필요 없지. 2는 어차피 가에서도 들어가고 나에서도 들어가고 의미 없다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도 상수기 때문에 없애도 돼. 비교식에서. 자, 그럼 V와 사인 세타만 남겨두고 해보면은 선생님 여기에서 V 값을 뭘 넣어야 되나요? 우리가 얘들아 지금 이 전향력이 지형류에 대한 전향력이잖아. 그러면 지형류가 흐르는 속도를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니은에서 구한 속도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우선은 가에서 속도는 얼마가 나왔냐면 4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30도 넣어주면 되니까 2분의 1 해서 2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구해보니까 아까 루트 2분의 1이 V값이었고요. 나 그림에서.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값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럼 약분해주면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지. 따라서 지금 얘를 비교를 해보니까 4배 되네요. 가가 나의 4배이다. 맞지? 정답 몇 번? 3번으로 풀이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번 문제가 처음에 봤을 때만 조금 뭔가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사실 이것도 쉽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이고 아무리 더럽게 이렇게 숫자가 나와봤자 루트 2가 최대예요. 루트 2가. 뭐 로그 뭐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루트 2, 루트 3 정도가 최대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영상 길이가 너무 길면 영상을 올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지형류 여기까지만 찍고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 요 뒷문제부터 뒤에 있는 6문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위에 있던 10번 문제를 풀었던 거와 동일하게 한번 11번이랑 16번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